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보고 가는 중요한 이벤트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이러한 부분 앞두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잭슨홀이네요. 잭슨홀 컨퍼런스와 국채금리의 상승. 그러니까 조금 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잭슨홀 컨퍼런스, 잭슨홀 미팅 이런 단어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거의 경제 관련 기사의 한 절반 정도는 잭슨홀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몇 달 전에 75bp 자이언트 스텝 처음 할 때는 FOMC가 이만큼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FOMC에서 이게 50bp냐 75bp냐 이 부분을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잭슨홀 컨퍼런스는 금리 인상은 아니죠. 금리는 9월에 이제 아마 이 FOMC에서 올릴 텐데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25, 26, 27일 3일 동안 이어지는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그럼 무엇을 고민하는 거냐?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이 매파적인 발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보였다는 얘기는 시장은 9월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이 제롬 파월 이 연준 의장이 내일이죠.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 발언에 대한 강도, 그 정도가 이 그동안 최근 들어서 한 1, 2주 정도 이루어졌던 연준 위원들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매파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냐, 이거보다 좀 덜, 그러니까 비둘기적인 좀 발언이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은 고민을 하면서 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잭슨홀 컨퍼런스는 시장의 큰 변동을 나타내기보다는 약간의 이벤트성 일로 이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는 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에는 좀 높아 보이고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본다라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금리나 달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갔죠. 그리고 달러도 사실은 어제 강세를 좀 지속을 하면서 시장 하락 출발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하면서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여주면서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여전히 달러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좀 그러니까 시장은 경제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 가장 매파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9월 75bp입니다. 9월에 100bp 이럴 가능성 없죠. 그렇기 때문에 9월 75bp가 가장 매파적이고 아니면 조금 비둘기파적이다 그러면 50bp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내려가면서 조금씩 불안을 느꼈던 건 75bp였을 때 불안을 느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매파적인 게 75bp인데 지금 시장을 본다라면은 이 미국 시장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5bp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밀어붙인다.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75bp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발언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후는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담감으로 미국 증시 시작을 했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좀 나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주식시장도 전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환율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3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1342원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환율이지만 외국인은 1,500억 순 매수를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8조 이상 나왔고요. 시장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외국인이 좀 증명해주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경기 부양책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학자금 대출 탕감과 이 상환 일시중지 기간 연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꽤 크죠.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의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후의 시장은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잭슨홀 미팅 기간 동안에는 좀 눈치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미팅 이후에 이런 상승을 좀 전망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국내에서는 어떻게 오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이 미국 NDF 1개월,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 보면 1340원 25전입니다. 예, 국내 시장 전일이 1342원 10전이죠. 한 2, 3원 정도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40원 정도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환율은 소폭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하지만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뭐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드라마틱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 어제 환율 조금 떨어졌어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크게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수의 변동폭은 하지만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뭐 소폭의 하락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긴 만만치 않죠. 우선 잭슨홀 미팅이 좀 이벤트가 마감을 해야지 다시 한번 반등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반등도 정고점 돌파 여부 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폭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잭슨홀 컨퍼런스 이후까지는 하지만 기술주는 좀 부담이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NDF 달러원 환율이 하락으로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미국 시장 장 시작할 때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채금리는 올라갔죠. 국채금리 10년물 3%를 넘어갔기 때문에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가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 기술주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좋은 기술주는 잭슨홀 미팅 마치고 상승을 할 겁니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잭슨홀 미팅, 이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기술주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는 이런 이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잭슨홀 미팅 앞두고는 무거울 것 같습니다. 기술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잘 대응해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기술주가 아닌 쪽으로 우리가 또 한번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공개합니다. 네, 이제 은행 쪽으로 가는데요. 하나금융지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금융지주 연결하시는 이유부터 궁금합니다. 우선 이 금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달러 강세입니다. 두 가지 모두 기술주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죠. 그래서 좀 전에 뭐 앵커님도 말씀 주셨는데 기술주가 부담스럽다. 기술주 아닌 종목 중에서 사실은 이 종목을 좀 골라봤고요. 이 정리를 해보면 금리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요. 환율도 그렇고 모두 변동폭이 좀 커져 있습니다. 뭐 변동의 상하한 선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이 안에서는 좀 빠른 속도로 변동이 있었고 이 안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변동이 좀 이 기술주에 좋지 않은 쪽으로 변동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이 현상들이 국내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피하려면 기술주가 아닌 종목 중에서 안정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를 들고 나왔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이 높죠.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배당도 좋고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은행주는 지금 시장에서 뭐 향후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높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정성에 대한 이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이 하나금융지주를 좀 골라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리 쪽에 포인트를 맞췄고, 실제로 뭐 미국의 국채금리 시장도 이러한 부분들, 연준의 움직임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 여러 가지 이제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선택하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은행주들 뭐 이 공통적인 이유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대감. 원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대감이 6월 달부터 증대가 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죠. 국내 4대 은행은 정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입김 때문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 입김에 대한 영향력, 입김에 대한 내성도 생겼고요.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목소리를 많이 안 내죠. 이런 부분들도 은행주에는 좀 호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왜 하나금융지주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하나금융지주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8% 넘어가는 거 물론이고 8%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대 은행지주 중에 이 배당 수익률 가장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충당금도 기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충당금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쌓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그 은행주 실적에도 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 시장의 이 예상치를 모두 만회하고 소폭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충당금 상반기 다 쌓고 정부의 목소리 줄어들었고 그리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 높은데 주가는 별로 안 올라와 있죠.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주가가 많이 이 바닥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나금융지주의 좀 매력이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조금 포트폴리오 길게 잡으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가격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워낙 좀 싸죠. 지금 바닥이 33,000원에서 한 34,000원 정도 거의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을 깨고 갈 가능성은 거의 지금 배당 수익률만 봐도 지금 더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 10%에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상승에 대한 높이 본다라면 이전 박스권은 47,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45,000원에서 50,000원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 박스권에 대한 중심 정도의 가격인 47,5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금융지주 어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38,850원까지 또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이제 하반기 중장기 대응용으로 지금 금리를 엮어서 하나금융지주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예전에 박스권의 한 중간 지점인 4만 원대 중반을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